There's a song I love very much, a song by Pete Seeger.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1975년에 방영한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 전쟁 드라마 전우. 그 드라마의 주인공 김소희를 맡은 나시찬. 인기를 한몸에 받은 탤런트임에도 불구하고 나시찬에 대한 자료는 전무합니다. 저는 제가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화로 남게 된 나시찬의 삶과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1941년 11월 21일 대전 신탄진에서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학창시절 키가 왜소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이미지와는 다르게 계집애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별명이 싫어 운동을 열심히 배워서 몸을 다부졌고 한밭상고에 다닐 때는 불독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시찬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상대와 싸움이 붙어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잠을 못 자며 반격을 연구한 나시찬은 이튿날 또 결투를 신청했지만 패했습니다. 그래도 이긴다는 일념으로 5번째 도전한 끝에 상대방은 내가 졌다고 항복했습니다. 졸업 후 충남대 영문과에 진학, 군 제대 후 복학을 하지 않고 서울에 올라가 친구가 경영하는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일하게 되었고 67년부터는 삼각지 천호동에 직접 도장을 차려 경영을 했습니다. 애시당초 탤런트가 될 생각은 하지 않았던 나시찬. 그에게는 생년월일이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 가수 지망생이었는데 KBS 방송국에 갈 일이 있어 나시찬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그도 방송국 구경 겸 같이 가주었습니다. 이때 KBS에선 신인 탤런트를 모집을 했는데 어떤 PD가 나시찬을 보고 그에게 마스크가 괜찮은데 탤런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말을 걸었고 이 광경을 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나시찬의 원서를 접수시킵니다. 그리고 공채 탤런트 8기생으로 합격합니다. 하지만 그는 공연을 서본 경험이 없어 카메라 앞에만 서면 울렁증이 심해 제대로 된 배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해 이남섭 작가가 연출한 임자 있었네라는 드라마에 문호장의 부하로 나왔는데 대사 전달이 미숙하여 그의 대사는 거의 삭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연출자들은 나시찬을 두고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연기자로서 가망이 전혀 없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시 국립극단 단장인 연극배우 장민호를 찾아가 단원들의 훈련에 참석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그들과 같이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에 1975년 6.25 특집극 어느 한국인에서 주인공인 국군장교 김소희를 맡았는데 이 작품에서의 열연으로 나중에 전우에 캐스팅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1975년 6월 29일 영웅 이야기로 첫 방영한 전우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조국을 위해 싸우던 장병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극화한 드라마. 그가 맡은 역할은 김소희라는 역인데 엄격하지만 부하들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이는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였습니다. 원산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에서 작전 중인 미 702 함대의 마팔 함장이 그 참모들을 데리고 이 요도를 다녀갔다. 맞아. 하지만은 일단 들어가서 배신할 때를 생각해서 조심해야 돼.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전쟁에 대해 다룬 드라마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시청을 하였고 아이들은 김소희와 그의 부하들을 흉내내면서 놀이하기도 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지만 제작 환경은 참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실제 폭탄과 탄약을 써야 했었고 촬영 중 부상을 당하면 치료비 전액은 KBS에서 부담했지만 전우가 유일한 출연 작품인 배우들은 일감이 끊겨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야외 촬영을 하는데 비라도 오는 날이면 어느 농가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거나 잠을 청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당시 그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라고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입도 그렇고 정말이지 연애할 일이 없지 뭡니까. 매일 연속극도 하루 반이면 끝나는데
주간극 하나를 가지고 짬타령이라고 사귀어온 여자로부터 핀잔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연기 생활에서 보람을 느껴야 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1976년 11월 21일 그의 생일이자 전국에서 야외 촬영이 있던 날 촬영이 끝나고 생일 축하 겸 자리를 마련고자 소주 파티를 가졌는데 그 이후 계속 몸이 축 처지고 72kg이었던 체중이 62kg까지 빠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는데 소엽성 폐렴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장 서대문 적십자병원에 입원을 했고 전후에서는 그가 부상을 당해 후송된 것으로 처리하고 대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은 선임 하사 역을 맡은 탤런트 윤덕용이 잠깐 맡았습니다. 동료 탤런트 문호장은 이를 두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전후에 매달려 있는 스텝, 배우들의 고생이 정말 큽니다. 어쩌다 게스트로 출연해도 죽을 지경인데 매주 그 작업을 되풀이하는 나시찬인들 견딜 재간이 있었겠어요? 1976년 KBS 송년잔치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으나 이번 탓에 당시 탤런트 실장이던 남희로가 대리수상을 했습니다. 그는 나시찬이 복귀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요양을 끝내고 1977년 3월 8일에 방영한 산마을 갯마을에 의사로 잠깐 얼굴을 비춘 그는 한 잡지에 3월 중순부터 전후 촬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귀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연기자가 연기를 못하게 되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저만 처지는 것 같은 소외감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를 미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독감과 공허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강모 씨는 훗날 자신의 간병수기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덩치에 비해 항상 외로움을 많이 탔다. 고향을 떠나 혼자 서울에 있던 탓도 있지만 탤런트라는 그의 직업이 유난히 그의 외로움을 부채질했던 것 같다. 브라운관을 통해 보는 연예인들의 화려함에는 상당한 허위가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평범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외로워하는 것 같았다. 녹화가 끝나고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취감 못지않게 그들은 공허감에 시달리는 듯했다. 그때마다 가는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외롭다고 말했다. 그는 전후 복귀와 덧붙여 자신이 현재 사귀고 있는 여인이 있다는 걸 밝혔고 그 여인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대전 해수욕장에서 처음 만난 서울 수도여고의 교사로 재직 중인 강모 씨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탤런트였기 때문에 그녀는 집안의 반대를 걱정했습니다. 나시찬은 그녀를 데리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부모님들을 만나 뵙니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적잖이 당황했지만 소탈하고 꾸밈 없는 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4년간의 데이트 끝에 77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나와는 나이 차이도 많지만 항상 어린애를 대해주듯이 아껴주었고 그의 품은 항상 포근하기만 했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센티멘탈한 그를 따라 우린 주로 고궁을 찾았다. 특히 비원은 우리의 단골 데이트 코스였다. 그곳은 나를 알기 전부터 울적할 때면 혼자 찾는 데라고 했다. 물론 처음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던 나로서는 탤런트라는 직업이 거슬렸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는 결코 내 앞에서 탤런트 나시찬이 되는 적이 없었다. 항상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말경에 방영한 정기룡 장군의 생애를 극화한 드라마 꽃신에서 정기룡을 맡는 등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1978년 4월 8일 전우는 산울림을 끝으로 종영이 되었고 그는 이 드라마를 통해 스타덤에 올랐고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78년 11월 27일 어촌을 배경으로 남녀의 삼각관계를 다룬 드라마 귀향. 그 즈음 나시찬은 열이 나고 감기 기운 비슷한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지 보름 만인 12월 6일의 일이다. 평소 그렇게 예의 바르던 그이가 친정 아버님이 우리의 방에 들어오셨는데도 무표정하게 천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다른 때 같으면 아무리 아파도 몸을 일으킬 그이가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겁이 난 나는 그 이를 불렀다. 내가 누구예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여보. 나의 울음 섞인 물음에 그 이는 그저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12월 6일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판단하에 11일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그가 진단받은 병명은 결핵성 뇌막염. 그 사이 아내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그이는 우리 사랑의 첫 연결인 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이가 깨어났다면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순박한 그이는 아마 야호 소리라도 지르며 하늘로 뛰었을 것이다. 내 볼을 비비며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을 것이다. 드라마 귀향에서 그가 맡았던 배역은 송재호에게 넘겨졌고 송재호는 자신이 받는 출연료의 일부를 나시찬의 치료비에 회사했고 촬영이 없으면 그의 병실에 가서 간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쓰러지기 전에 촬영한 특집 드라마 희망은 자체 심의에 걸려 한동안 방영하지 못하다가 1979년 3월 말경 독일의 SFV와 ZDF가 주최한 국제필름 페스티벌 푸트라에서 특별상 수상 후 4월 7일에 졸속 방영했습니다. KBS 탤런트들은 물론이고 MBC 탤런트실에서도 성금을 모아 나시찬네 가족에게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가망이 없다는 판단에 79년 11월 그의 고향인 충남 대덕군 신탄진 자택으로 옮겨졌고 나중에 송재호는 한 신문사에 80년 1월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해 사람을 알아보며 말도 하게 되었고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981년 1월 5일 그는 그토록 원했던 딸 아이의 이름을 짓지 못한 채 우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시찬과 드라마 전우는 2020년 유튜브에 공개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1981년 1월 8일에 실린 병마에 패한 전후 김소희라는 칼럼 기사에는 MC 잔유은의 동생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으나 그들을 버려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983년 잔이윤에 대한 기사에는 나시찬이 그의 매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시찬이 생전에 한 인터뷰 기사에는 서울 수도여고의 교사로 재직 중인 강모 씨와 연애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한 여성도 그의 딸을 낳은 여성도 강모 씨입니다. 다른 잡지 기사에는 그가 노총각으로 나와 있고 그의 부인 강모 씨의 간병수기에는 나시찬과 만남과 연애, 친정 식구의 우려, 그리고 신혼생활, 그의 성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그가 결혼 전에 노총각이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그의 부인 강모 씨는 나시찬이 죽기 전까지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했고 당시 부고 기사에는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을 남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덤이 방치된 것으로 보아 부인은 그가 죽은 후 친정 혹은 시댁의 권유로 재혼을 했거나 딸을 데리고 이민을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 알려진 다른 이야기로는 보통 사람들 야망의 세월을 집필한 나연숙 작가가 그의 동생이라는 얘기도 있었으나 나연숙의 오빠는 나한봉이라는 영화 제작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탤런트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혹은 당사자의 가족들이 오보 기사에 대처하는 방식이 미숙한 점, 혹은 기자들이 오보 기사에 대한 항의를 받았어도 정정하지 않은 탓에 생긴 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왜곡하거나 지우거나 잊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나시찬이 그 당시 인기가 많은 탤런트였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들은 너무 전무합니다. 그가 출연한 드라마 전우는 현재 3편밖에 없으며 그가 나왔던 귀향과 꽃씨는 관리 부족으로 인해 필름과 테이프 대다수가 소실되었습니다. 아무리 테이프 값이 비싸다고 해서 재활용을 했다고는 하나 역사와 유래가 깊은 방송국이고 지원을 받는데도 개인이 운영하는 영화사보다 못한 관리의 허술함은 아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차후 다루게 될 전우와 3840 유격대에 대해 이를 언급하려 합니다. 70년대의 신화로 남은 탤런트 나시찬. 이제는 더 이상 그가 신화로 남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전우를 본 세대가 가고 나면 전우와 나시찬에 대한 추억담은 영영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따님과 아내분 그리고 다른 가족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애처로움과 한이 크셨겠지만 그는 그 시절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따뜻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이제부터 나시찬의 이름을 계속 기억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지휘관이란 놈이 술이 취해 있었습니다.